안녕하세요. 오전 세션 8팀 택도 없는 소리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챌린지에서 AI 머신러닝 사운드 기술을 활용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용한 기술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Create ML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드 없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애플의 도구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능은 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 소리를 듣고 어떤 종류인지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목소리 샘플과 B라는 목소리 샘플을 충분히 학습시켜두면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왔을 때 A에 더 가깝냐, B에 더 가깝냐를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모델이 완성됩니다. 학습이 끝나면 ML 모델이라는 파일 하나로 내보낼 수 있고 이 파일이 다음에 설명드릴 코어 ML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코어 ML입니다. 코어 ML은 방금 Create ML로 만든 그 모델 파일을 실제로 앱 안에서 실행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보통 AI 하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코어 ML은 그 계산을 기기 안에서 전부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어도 되고 사용자의 목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개인정보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스피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 들어오는 말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폰 받아쓰기 기능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단순히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뿐 아니라 어느 단어가 언제 발화됐는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특징 덕분에 사용자가 현재 어느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대해 소개했으니 이 기술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실시간 음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서버 없이 기기 안에서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작합니다. 유사한 목소리 패턴 매칭도 가능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특성이 비슷한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석이 기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반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목소리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를 분류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또 1초 미만의 너무 짧은 발화는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배경소음이 심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보다 잡음이 더 크게 잡히면 모델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사투리 간 완벽한 일반화도 어렵습니다. 표준어로 학습한 모델은 강한 사투리나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문제입니다.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 목소리 샘플만 너무 많으면 모델이 그쪽으로 편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의 양을 고르게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 전처리입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그대로 모델에 넣으면 주변 소음이나 음량 차이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전처리를 해버리면 오히려 목소리의 특징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좋은 재료도 손질을 잘 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모델에 넣기 전에 적절한 전처리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 외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 권한 요청 방식입니다. 앱을 켜자마자 마이크 권한을 요청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거절하기 쉽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권한을 요청해야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사용자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소리가 감지될 때 파형이 움직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자가 상황을 계속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디오 녹음 부분입니다. AV 오디오 엔진으로 마이크 입력을 받아서 1024개 단위로 잘게 나눠 캡처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버퍼 하나가 동시에 세 군데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음성 인식기로 가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하나는 웨이브 파일로 저장되고, 나머지 하나는 화면의 파형 시각화로 전달됩니다. 이 세 가지가 녹음하는 내내 동시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웨이브 파일은 나중에 ML 모델로 넘어가 목소리 비교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코드는 음성 인식과 단어 매칭 부분입니다. 먼저 KOKR로 한국어 음성 인식기를 설정하는데 이 로케일 코드 한 줄이 없으면 한국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가 말하는 순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 텍스트를 저희가 직접 만든 단어 매칭 로직에 넘깁니다. 매칭 방식이 재밌는데요. 목표 문장의 단어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누적해 가며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파란 하늘까지 말했다면 두 단어가 매칭된 걸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다른 말이 섞여도 목표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식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꽤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세 번째는 오디오 전처리입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음성과 실제 앱에서 들어오는 음성이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전처리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소리의 해상도와 채널 수를 통일한 후 샘플별 오디오 크기 자체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음량을 통일했습니다. 방법은 오디오의 평균 소리값인 RMS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곱해 전체 샘플을 비슷한 크기의 음량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음량을 키우기만 하면 파형이 깨지는 클리핑이 생길 수 있으니 피크 상한을 두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학습 음성의 경우 미리 전처리를 거친 후 모델을 만들고 앱에서의 음성은 AV 오디오 PCM 버퍼를 통해 앱 내부에서 보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과 테스트에서의 차이를 줄이고 변수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장 처리가 효과적이고 깔끔한 처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코드는 크리에이트 ML로 학습한 모델을 실제 앱에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미리 학습시킨 모델을 SN Classify Sound Request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사운드 애널리시스 프레임워크가 사용되는데 이는 오디오 파일을 일정한 시간 구간으로 나눠서 그 모델에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분석 창의 길이를 5초로 설정했습니다. 이때 오버랩 팩터를 0.8로 설정해 각 샘플이 80%씩 겹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초짜리 구간이 1초씩 이동하면서 분석됩니다. 0초부터 5초, 1초부터 6초, 2초부터 7초처럼요. 이후 라벨별 컨피던스 값을 평균 내어 결과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AI 머신러닝 사운드에 대해 설명한 택도 없는 소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